우리가 경영학의 방법론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경영학의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영학의 발전사. 경영학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생긴 시작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쭉 오면서 처음에는 고전적 경영학에서 출발해서 물론 그때 이제 시작됐던 고전적 경영학이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론적 경영학, 그 다음에 시스템적 경영학, 상황적합적 경영학, 자원중심적 경영학 등으로 이제 크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고전적 경영학인데요. 고전적 경영학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기업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또 시장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페이올의 경영 관리론, 이런 경영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그 일하는 작업자들의 그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그 적합한 작업 원칙이라든가 관리 방법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또 이제 종업원들을 특정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로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직능별 감사 제도로서 작업 계획이라든가 작업 지시, 작업 평가 이런 각 기능별로 감독 체계를 따로 두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페이올의 경영 관리로는 이제 작업 활동과 관리 활동으로 나누고 있는데, 작업 활동은 기술, 영업, 재무, 안전, 회계와 같은 그런 분야별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제 관리 활동은 우리 경영학 연구에서도 주로 이 체계에 의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 통제하는 이런 일련의 그 경영 관리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페이올의 경영 관리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행동론 쪽 경영학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시대적 상황은 그 이전에는 없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정부가 이제 그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이, 작업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해서 그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호손 실험의 인간관계론이라든가 맥그리거의 XY 이론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손의 인간관계, 호손 실험은 그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4차 실험에 걸쳐서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게 그 작업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 아주 그 새로운 실험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맥그리거는 X 이론과 Y 이론의 과정에서 출발하는데 X 이론은 뭐 성선설과 같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든가 피명령성이라든가 또 안전을 추구한다든가 그래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그 비관적인 인간론에서 시작한 것이 X이론의 과정이고요. 반면에 Y이론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생활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의성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Y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이런 X 이론과 Y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그 행동론적으로 경영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자아 실현 욕구라는 것은 그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욕구 단계가 있는데, 이 앞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자기 발전, 그리고 창조적인 생활, 그 성취감과 자기 만족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즉 자아 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려고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론이 바로 앞에서 맥그리거 그 Y 이론의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 경영학인데요. 이제 요건 뒷부분에서 우리가 잘 배울 텐데 결국 이겁니다. 투입물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이런 시스템적인 기업을 시스템으로 관찰해 보려는 것이 시스템적 경영학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적합적 경영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 적합적 경영학이 발전하게 된 시대적 상황은 이제 각국의 경제가 팽창하고 국제 교역이 크게 증대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주 그 고도로 발달된 제품들이 등장하고 경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영 이론으로서는 기업 경영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런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환경 변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상황 적합적 경영학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19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것이 발생해서 그 모든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오일 가격이 5배라든가 이렇게 왕창 올랐어요. 그리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한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한다든가
이러한 그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코닥의 사례에서 봤지만 코닥도 그 사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가는 그런 환경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위대한 기업이 망하고 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업 자유도가 증가함으로 해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죠. 이제 산업 자유도라는 것은 degree of freedom인데, 예를 들면 미국은요, 기업 간의 경쟁이 사회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그렇게 산업 자유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사회인데,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산업 자유도가 증가함으로 해서 경쟁이 매우 격렬해져요. 경쟁이 심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영. 이제 지구촌이 단일 시장이 되고 인력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역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글로벌 경영 시대가 됐고, 또 이제 그 앞서 알아봤듯이 경영 환경이 급변함으로 해서 이제 전략 경영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원자재 가격 리스크, 금리 리스크, 그 다음에 이외에 또 재무 리스크에서도 운영 리스크나 전략 리스크나 보안 리스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심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기술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원 중심적 경영학으로 또 이제 경영학이 발전했는데요. 자, 이것은 시대적 상황을 보면 21세기 정보 사회와 지식 사회가 도래함으로 해서 이제 정보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그리고 자원 중심적으로 기업 가치가 창출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암묵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의 노하우나 지식이 이제 형식 지식화 해야만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 활용을 하는 사례인데요. 자, 정보 경영이 매우 중요해졌죠.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술, 정보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식 경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이 이제 자원이 된 거죠. 노하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로 대두되고,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자원 중심적 경영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1900년부터 시작된 경영학 그 연구 대상이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경영학의 대상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자, 시장은요, 두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과 그리고 가게, 각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가게로부터 그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제공받아요.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불하죠. 이거 이제 가게에는 소득이 되죠.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 즉 이 노동을 제공받아서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이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죠. 상품 대금을 지불하죠. 그래서 이 바깥의 크라이스는 실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크라이스는 그 반대 급부적으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와 실물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는 각 단계별로 구매를 위한 실물 자원의 흐름을 지원하고 또 판매의 결과로서 재무적 결과를 기업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물 경제와 재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물이 흐르는 그 반대에는 반드시 재무적, 즉 돈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존의 그 경제학에서는 그